여러분 안녕하세요. 입맛이 좋아지는 계절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입맛이 막 좋아지더니 살이 훅 찐 경험이 있으신가요? 흔한 말로 급진이라고 하죠. 저도 예전에 살이 찔 때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이 전조 증상이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절대 살이 찌도록 놔두지 않아요. 제가 23kg를 감량하고 10년 이상 잘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 살이 찌려고 할 때 제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기 때문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지인들이나 이 회원님들도 PT가 끝나고 나서 잘 유지하시다가 어느 순간 10에서 20kg 살이 확 쪄버렸다고 다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들 같은 말씀을 하세요. 살찌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을 인지하지 못하면 얼굴과 몸이 붓기 시작하다가 옷이 안 맞기 시작하고 살 빼야지 하고 중얼거리다가 대책 없이 살이 쪄버립니다. 살이 한 번 찌면 정말 빼기 어려운 거 아시죠? 특히나 이 쉽게 살이 찌거나 요요를 경험해 본 분들은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하세요. 살이 찌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만 알아도 살이 찌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살찌기 전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음식을 먹는 횟수가 갑자기 많아졌다. 밥을 먹고 난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초콜릿, 단 음료나 빵, 과자 같은 탄수화물이 생각나서 또 무언가를 먹게 될 때, 지금 책상 옆에 군것질거리를 두고 생각날 때마다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식욕이 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수면 부족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쇼핑몰 일을 할 때에는 야근이 많아서 늘 잠이 부족했었는데요. 그래서 늘 피곤했고요. 피곤하다 보니까 수시로 이 단 것이 땡겨서 늘 먹을 것을 책상 옆에 두고 허기가 질 때마다 꺼내서 먹었었어요. 먹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좀 덜 피곤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 잠이 부족하다 보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단 음식이나 또 다른 탄수화물이 땡기기도 하는데요. 이 그렐린은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나도 모르게 식후에도 속이 허해서 단 음식이 땡겨서 먹는 현상. 그렐린은 식욕을 촉진하고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는데 이 잠이 부족하면 렙틴과 그렐린의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고 그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식욕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결국에 부족한 잠을 음식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과자, 빵, 떡, 군것질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 평소보다 먹는 횟수가 늘었다면 잠이 부족하지 않은지 꼭 체크를 해보세요. 저는 매일 회원님들에게 식단 일기를 카톡으로 봤는데 제 회원님들도 상당수가 식단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면 실제로 수면이 부족할 때 이 간식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제 회원님 중 한 분은 프리랜서 작가이신데 이 마감 기한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글 작업을 하는 날에는 정신을 차리고 보면 옆에 빵이나 과자, 초콜릿 봉지가 잔뜩 쌓여 있다고 겸연쩍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야식을 먹는 횟수가 많아졌다. 그럼 정말 쉽게 살이 찌게 됩니다. 저도 야식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직업 특성상 제 시간에 식사를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고 대부분 저녁 시간에 업무가 끝나고 운동하러 오시다 보니까 일 자체가 늦게 끝나요. 일이 끝나고 나서는 열심히 일했다는 보상 심리에 이 피곤하기까지 하니까 허기가 져서 야식을 먹게 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야식은 대부분이 고칼로리 음식이죠. 라면, 삼겹살, 족발, 떡볶이 등등. 또 이런 음식들은 술과 곁들여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먹고 난 후에 배도 부르고 하니까
또 바로 잠을 자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섭취한 칼로리가 소화가 되지 않고 바로 체지방으로 축적이 돼서 살이 찌게 돼요. 세 번째,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아졌다 입니다. 이 세 번째는 수면 부족과도 연관이 굉장히 많은데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간식과 야식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 먹는 양과 횟수가 늘었다면 꼭 체크해 보셔야 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의 이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되도록 적게 받을 수 있게 조절하고 바로바로 해소해 버릴 수 있는 방법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안 그러면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됩니다. 네 번째, 얼굴과 몸이 자주 붓고 이 양말을 신은 양말 자국이 선명해졌다면 부었다는 증거인데 몸이 부으면 그게 나중에 살이 됩니다. 부었다는 것은 림프절 순환이 안 돼서 몸에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겨드랑이, 방귀 냄새가 갑자기 고약해졌다면 체지방 과다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과다하게 쌓인 지방이 땀과 피지와 만나게 되면 이 악취가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갑자기 코를 안 골았었는데 밤에 자는데 코를 골기 시작했다. 특별히 피곤하지도 않고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코를 골기 시작했다면 체지방이 늘었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이 찌게 되면 이 기도 주변에도 지방이 쌓이는데 지방이 기도를 눌러서 공간이 좁아지고 이 공기 떨림이 심해지니까 코골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일곱 번째, 자꾸 넉넉하고 편안한 옷만 입기 시작한다고 하면 체지방이 늘고 있어서 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몸에 붙는 옷을 입으면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한 것은 이 옷이 꽉 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좀 더 편안하고 넉넉한 옷만 이제 찾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체지방도 늘 뿐만 아니라 계속 악순환으로 몸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가슴 둘레 등이 커져서 같은 몸무게라고 해도 이 헐렁한 옷만 주로 입는 사람과 핏한 옷을 입는 사람은 지방의 크기, 지방의 양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뿐만 아니라 몸의 라인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벗은 몸을 전신 거울로 본 지가 오래됐다. 그러면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샤워를 하실 때 내 벗은 몸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면 늘 또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내가 얼마큼 살이 쪘는지 이 감 자체도 잘 모르고 또 체중도 재지 않는다면 갑자기 살이 훅 찌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될 수가 있어요. 벗은 몸을 체크해 본다는 거는 체중계를 재보는 것만큼이나 또 더 정확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눈바디라고 하는데 이 눈바디를 체크하실 때는 뱃살, 겨드랑이 접히는 부분, 어깨 라인 이런 부분들이 살이 찐 곳이 없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상으로 살이 찌기 전에 나타나는 7가지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먹는 횟수가 많아졌다. 간식, 야식, 음료, 군것질 전부 포함입니다. 먹는 횟수가 많아졌다면 잠이 부족하지 않은지, 스트레스 때문에 먹는 것은 아닌지 체크를 해보시고 먹는 시간 텀을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하면서 공복 시간을 늘려보세요. 얼굴, 손, 발이 부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부었다고 하면 붓기를 바로바로 뺄 수 있게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반신욕도 좋아요. 땀을 흘려서 이 붓기를 빼주셔야 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코를 골기 시작했다면 바로 오늘 집에 가서 샤워 후 눈바디 체크해 보시고요. 헐렁하고 편한 옷만 찾게 된다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어느 정도 몸에 핏되는 옷을 입어보세요. 몸에 긴장감이 생겨서 살이 확실히 덜 찌게 될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것들이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한 가지 한 가지씩 바꿔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살이 찌지 않고 날씬하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하고 날씬하게. 오늘 영상이 당신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요. 점점 날씬해지고 이뻐지세요. 당신이 더 날씬해지고 예뻐지는 그날까지 늘 함께하는 니나강의 힐링 다이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